그 순간 속도는 입자 경로에 접한다. 근데 순간 가속도는 입자 경로하고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간단한 관계가 없다. 물론 이제 등속 원운동 경우에는 입자 경로를 수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제 입자가 직선으로 가는 경우, 가는 경우 만일에 속도가 일정하면은 당연히 가속도는 빵이죠. 근데 이제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그 속도가 같은 방향, 이게 바로 이게 속도 벡터 방향, 이게 가속도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속도가 감소하면은 그때는 속도 벡터하고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게 직선일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하고 뭐 평행하다. 입자 경로에 평행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약간의 억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입자 경로가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러면은 속도 벡터가 접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입자 경로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속도라고 하니까 또 빠박쌤 또 민감한 사람.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할 때는 이게 등속 원운동이죠. 예, 이렇게 수직해요. 그런데 속력이 증가하면은 가속도 벡터가 이쪽 방향이 돼버리고요. 만일에 속력이 감소하면은 요 방향이 돼버려요. 이래서 순간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그 입자 경로하고의 어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속도 벡터가 이쪽 방향이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속력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자동차로 이제 커브를 틀 때 원래 커브에서 속력 증가시키는 건 좋은 운전은 아니지만 약간 안전하지 못할 수 있죠. 어쨌든 속력을 증가시켜요. 그럼 가속도 이쪽 방향이에요. 이때 여기서 이 가속도를 뚜뚜뚜뚜뚜뚜뚜 분해를 해주면은 입자 경로하고 평행한 접하는 성분, 입자 경로 수직하고 이건 이제 원이라고 보면 원의 지름을 따르는 성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 이제 가속도를 이제 둘로 나눴는데 이걸 각각 접선 가속도하고 지름 가속도라고 합니다. 예. 접선 가속도하고 지름 가속도라고 해요. 자, 이때 접선 가속도 탄젠셜 액셀러레이션, 그래서 기호로 AT로 많이 쓰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접선 방향의 속력,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 입자 경로를 접하죠. 그래서 접선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름 방향으로, 그게 바로 이제 지름 가속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고지름 가속도. 그래서 radia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호로 AR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하고 크기가 같죠. R분의 V제곱. 근데 이제 고태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원의 중심을 향한다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쉽게 생각하자면 뭐 접선 가속도가 가속도의 x 성분, 지름 가속도가 가속도의 y 성분이라고 하면은 전체 가속도는 루트 x 성분의 y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회전운동 부분 가서 다뤄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연장선, 뭐, 그렇죠. 예, 순간가속도의 방향, 순간가속도와 그 입자 경로 사이의 관계, 그 방향 사이의 관계, 뭐, 그런, 헬m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미리 땡겨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얘도 예제로 봅시다. 자, 언덕을 이제 넘어가는데, 접선 가속도가 0.300m/s 스퀘어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덕은 어떤 그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지름 가속도 내지는 구심 가속도,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원의 중심을 향하고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하고 크기. 자, 그럼 속력이 6점 빵빵 m/s. 그리고 이제 그 언덕을 원의 일부를 봤을 때 그 반지름이 500m래요. 자, 그럼 지름 가속도가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마이너스 0.0720 m/s 스퀘어드. 자,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마치 이제 접선 가속도를 가속도 x성분, 지름 가속도를 가속도 y성분으로 보면은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0.30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0.0720의 제곱. 뒤에 게 워낙 작아가지고 0.309 m/s 스퀘어드. 이게 전체 가속도의 크기고요. 방향을 알고 싶으면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뭐 이렇게 탄젠트 역함수 0.300분의 마이너스 0.0720.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마이너스 13.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5도라는 건 이제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요 각도가 13.5도라는 뜻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접선 가속도와 지름 가속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접어주는데, 자,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예.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입자의 운동을 관찰하는 기준틀, 뭐 좌표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준틀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이 좀 다르게 그 기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틀 A하고 기준틀 B가 있는데, 보통은 기준틀 A는 보통 정지해 있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기준틀 B는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많이 봅니다. 물론 기준틀 A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RPA 벡터, P는 입자 RPA 벡터는 기준틀 A에 대한 입자 P의 위치 벡터. 그다음에 RP 벡터, 이거는 기준틀 B에 대한 입자 P의 위치 벡터. 그 다음에 RBA 벡터는 기준틀 B에 대한 기준틀 A에 대한 기준틀 B의 그 원점의 위치 벡터. 아이고 어렵다. 이제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때 RBA 벡터의 머리에 RP 벡터의 꼬리가 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을 거치지 않고 그 RBA 벡터의 꼬리에서 RP 벡터의 머리로 다이렉트 연결을 해요. 자, 그럼 이게 RPA 벡터가 되니까, 따라서
RPA 벡터는 둘을 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참 거시기 한데 이게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 오브 파티클 P with respect to the reference frame A. 영어가 이래요. 그래서 PA, RPA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영어 어순을 따르다 보니까 기준틀 A에 대한 입자 P의 위치 벡터는 R 순서대로 AP 하고 싶은데 RPA 영어 어순을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위화감이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영어 어순을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식 암기할 때 요령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요 B를 같이 샤샥 지운다. 예, 그럼 예, 암기 요령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제 위치 벡터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속도 벡터가 얻어지죠. 그래서 VPA는 VPB 더하기 VBA.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 공식입니다. 또 미분하면은 속도 벡터 미분은 가속도 벡터죠. 그래서 APA는 APB 더하기 APA. 이게 바로 상대 가속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 뭐저 에서 걷지 말라는데 자꾸들 걷죠. 왜 걸어? 빨리 가려고. 원래 에스컬레이터 빨리 가라고 있는 시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데 너무 사람들이 다들 어기고 있어. 아주 막 두 줄인데 한 줄은 비워놓고 한 줄은 걸어가는 줄, 한 줄은 서 있는 줄. 아니야, 둘 다 서 있는 줄이야. 둘 다 걸으면 안 되는 줄이에요. 아무튼 빨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부호인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부호. 뭐 이제 여기 그래서 플러스 부호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에 기준틀 B가 운동하기는 운동을 하는데 만일에 기준틀 B가 등속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준틀 A에 대한 기준틀 B의 가속도는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간단히 그러니까 기준틀 B가 등속 운동하면은 뭐 다 밑줄 긋고 있어. 그러니까 VBA가 일정하죠. 자, 그러면 APA하고 APB가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틀 A에 대한 입자 피해 가속도나 기준틀 B에 대한 입자 피해 가속도나 둘 다 가속도가 같게 측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버스 바깥에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등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입자의 가속도는 똑같은 걸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때 이제 속도가 매우 느리면 우리 이제 주변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리면 정확히 말하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면 그때는 이제 일명 갈릴레이 변환식이라는 게 성립하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면 로렌츠 변환식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뭐 넘어가요. 자, 상대 속도 예제 풀어봅시다. 어떤 예제냐면은 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대 속도 문제에서는 입자 P 기준틀 A
기준틀 B 이 대상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입자 P가 배에 해당되죠. 보트. 그 다음에 기준틀 A는 이제 정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면, 얼스. 그 다음에 기준틀 B는 이제 운동하는 건데, 예, 리버, 강물이 흘러가죠. 자, 그래서 VPA 벡터는 VPB 벡터 더하기 VBA 벡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VPB, 그러니까 강물에 대해서 이제 배가 여기 이제 강둑이 이렇게 있어요. 강둑이 이렇게 있는데 강물에 수직하게, 그래서 수직한 방향 Y 방향, 강물과 평행한 거 X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이제 입자 P 대신에 보트 B, 그 다음에 기준틀 A 대신에 얼스의 E, 그 다음에 기준틀 B 대신에 리버의 R, 이렇게 문자를 바꿔 쓰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VBR 벡터, 그러니까 강물에 대한 배의 속도, 수직하다. 그래서 크기는 VBR, 지금 문제로 치면은 시속 10.0km/h 이건데 저게 바로 VBR. 그 다음에 방향은 강둑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Y축 방향이니까 단위 벡터 J해. 자, VRE는 지면에 대한 강물의 속력.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5. 빵빵 km/h라고 나와 있는데, 그 5. 빵빵을 이제 VR이라고 하고, 이제 방향은 동쪽 방향, X축 방향, 단위 벡터 I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VB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럼 이제 VR이가 시속 5. 빵빵 km고 VBR이 시속 10.0km.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시속 11.2km가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배가 하류로 떠내려가요. 배가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뭐 각도가 궁금하면은 탄젠트 역함수, 뭐 X성분분의 Y성분, 예,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탄젠트 역함수 5. 빵빵분의 10.0. 그러면 이제 아니 예? 아 이제 그 삼각함수를, 그러니까 탄젠트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V BR분의 VBR이 이렇게 되도록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10점 빵빵분의 5점 빵빵,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26.6도 기울어져 가지고 하류 쪽으로 이제 떠내려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떠내려가는 거리는 이제 지구에 대한 강물의 속력 VR에다가 이때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곱해주면 되겠죠.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VBR로 건너가니까 VBR분의 강폭을 Y라고 그러면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자, 떠내려가는 거리 X는
VR이 곱하기 시간 t, t가 VBR분의 Y, 이만큼 떠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질문 A는 강을 최단 시간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빠르지 막상 강 건너가 보니까 하루로 떠내려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죠. 생각을 좀 바꾼 거 가지고 좀 시간이 더 걸려도 좋으니까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너는 방법. 건너는 경우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슬기롭게 뱃머리를 좀 상류쪽으로 기울여야죠. 자, 그러면 뱃머리를 상류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제 거기에 강물의 속도가 합쳐지고, 예. 그래서 상대 속도 공식 쓰면은 VB는 지구에 대한 배의 속도는 VBR 더하기 VR이. 자, 그래서 이 VB가 그 강둑에 수직해야 돼요. Y 성분만 있어야 돼요. J-hat. 그 다음에 VBR은 이제 상류 쪽으로 좀 기울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뚜뚜뚜뚜 해가지고 VBR 사인 세타가 이제 X 성분이 되고, VBR 코사인 세타가, 아이코 실수했다. 상류 쪽이니까 우리 하류 쪽을 이제 양수로 받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류 쪽이니까 마이너스 보고 가야 되네.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강물에 대한 배의 속도예요. 자, 다음 VRE는 뭐 변화 없이 강물은 그 X축 방향으로 I해 떠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I해끼리 J해끼리 모아줘야죠. 그래서 VRE는 VBR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VB는 VBR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둘을 뭐 얘를 뭐 1식, 얘를 2식이라고 해서 1식을 제곱하고 2식을 제곱해서 더한다던가, 아니면은 1식을 2식으로 나눈다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1식 제곱하고 2식 제곱하면은 VBR은 루트 VRE의 제곱 더하기 VB의 제곱이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왜냐면 이 식이 왜 얻어지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VB를 알고 싶어요. VB. 자, 따라서 VB는 루트 VBR의 제곱 마이너스 RE의 제곱. 그럼 숫자 대입해보면은 루트 10.0 시속 10.0km, 그거의 제곱 빼기 시속 5.00km 5. 빵빵 이거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8.66km/h. 그래서 좀 느려졌죠. 그래서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강폭을 Y라고 하면은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하루로 떠내려가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1식을 2식으로 나누면은 이제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니까,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VR이 나누기 VB 맞나?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요거를 생각하니까 VB B분의 VR이 맞네요. 그럼 탄젠트 역함수 10점 에이씨 VB가 8.66이라고 구했으니까 8.66분의 VR이 5점 빵빵.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계산기 두드려보면은, 30.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30.0도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상대 속도, 내 이제 1차원도 아니고 2차원. 그래서 이제,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너는 경우,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너는 경우를 이제 상대 속도 예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1차원에서의 운동을 벡터를 이용해서 2차원의 운동으로 확장한 거를 여러분이 공부한 것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곁다리로 이제 다른 종류의 운동인 등석원 운동 그리고 상대 속도의 개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같이 배우셨어요. 이상으로 대학물리학 확장판 4장 2차원에서의 운동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